봄의 시로 선정되신 임소라 시인님 모시고 특권이라는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들 중에 가장 좀 소개해보고 싶은 시, 읽어보고 싶은 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연락 받으셨을 때 뭐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시가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느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거의 못했어요. 특권이라는 제목의 시이고 망해가는 것도 특권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이 시를 쓰게 하는 어떤 계기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시를 쓰게 되신 특별한 어떤 계기,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몇 달 뒤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고 그때쯤 되면 이 휴식기가 끝나고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일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몇 번 맞기는 했지만 그냥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집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일이 아예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집을 빼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산책을 했어요. 바깥은 막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하늘이 굉장히 화창하고 주변은 많이 조용하고 그래서 되게 평화로운 산책을 했었거든요. 그 평화로운 와중에 나눈 대화들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자기는 그나마 낫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 대해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이 시에 들어왔어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평이한 어떤 느낌으로 좀 쓰여진 시고, 임팩트 있는 어떤 감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읽으면서 이제 다들 뭔가 왠지 모를 어떤 불길함이랄까 불안 같은 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옆집 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명을 지르는 개 소재들이 뭔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뭐 상황을 염두에 두신 거는 그러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끝나지 않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전 느꼈거든요. 평화로운 산책을 하면서 서서히 점점 망해가고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감정선하고 비슷한 개 이야기가 떠오른 거거든요. 옆집 여자가 우리 집 개가 죽어서 기뻐해하다 미안해 했을 때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개소리가 들려오면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이제 개소리가 들려왔을 때 양가 감정이 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집 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랑 또 하나는 옆집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으니까 네가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똑같이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개소리 참 듣기 좋다는 건 그 양가 감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개랑 여자가 친해져서 개가 여자의 목소리에 따라 허밍을 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냥 그걸 듣게 되는 때가 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 산책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그렇지만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조금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겹쳐서 썼어요. 그럼 시 도입 후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제 여기는 폐쇄되었다고 더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의미만과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겠네요. 네, 점점 잃어버리는 구역들에 대한 망해가는 것도 특권이라는 말이 도움이 됐다라는 친구의 말 때문인 것 같은데, 도움이라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뭐 위로가 됐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났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도움이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도움이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때 네.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안에만 보고 있는 건데 망해가는 것도 특권이라는 말이 우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면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바깥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사실을 인지하게 된 순간이 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실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개가 죽었을 때 개소리가 안 난다면서 기뻐하다가 미안해했던 그 여자가 다시 개를 기르기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명히 개가 떠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개를 씻기는 장면, 개가 막 비명 지르면서 싫다고 하는 그 장면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제 저는 읽을 때 이 두 부분은 일종의 환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좀 뭐 어떤 의도나 그런 게 있으신지? 어느 쪽으로 읽히든 상관은 없지만 죽은 개를 계속 씻기고 있는 걸로 읽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아니면 개는 죽었고 옛날에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는 집에 다른 개가 새로운 개가 있는 걸로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하나는 옆집 여자라고 했던 그 옆집 여자가 바로 나로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고 읽혀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임소라 시인님의 특권을 이제 봄의 시소의 시로 선정했고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같이 읽고 감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